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손체험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굿거버넌스 사례연구 발표회 우리 3개 발표를 다 마쳤고요. 바로 발표하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가버넌스 토크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동안 할 텐데요.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이 가버넌스 사례 연구를 시작할 때 이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굿 가버넌스의 반대는 배드 가버넌스인데 이 배드 가버넌스를 찾아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 단체 리서치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지명도 있고 규모가 있는 단체를 후보에 올렸다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단체들 80-90%의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이 중소규모들인데 대규모 단체는 사실은 적용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강하고 작은 그런 단체들을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뒷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이명신 교수님께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굿 가버넌스를 위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 굿 가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 그다음에 구조, 문화. 근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비영리 가버넌스에서 이것만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의 목적 수립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건데요. 그 발표 내용에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효과적이려면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사회 다양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단의 다이나믹스, 역동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좀 창발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이사회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더 나은 미래 조사에서 100대 공익법인 이사회 평균 연령이 61.7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요즘 60대를 고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시니어 그룹들의 명망가 중심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21년도 조사에 여성이 한 20% 정도, 5명 중에 1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나마 이것도 많이 향상된 겁니다. 한 5년 전 2016년 조사에서는 11%,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는데 그나마 한 2배가량 그 사이에 좀 증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조사에서는 최고 관리자는 여성이 한 25% 정도 수준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드소스가 2021년 자료를 나온 걸 보면 미국도 이사회는 대부분 백인들이 좀 장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행히 최고 경영자나 이사회들은 여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한 7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회에 문제들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뭔가 이사회 전환을 좀 꿈꾸고 싶다면 저는 이 다양성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의 구성을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재현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사례 연구들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이 관계 중심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온종주의가랄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을지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발견한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전 세계 사람들도 풀지 못한 질문을 지금 제가 풀어야 되는데 진짜 그것만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좀 저기 개별적으로 뵈면 다 훌륭한 분들인데 모여 있으면 꼭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라포 또 관계라고 정의 내리는 걸 친밀감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근데 일단 건강한 친밀감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놀려고 만난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 책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쌓았다. 왜? 관계성이 중요하다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친밀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 당신과 나를 묶어주는 그 관계의 교집합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첫 번째를 일단 먼저 얘기해봐라. 첫 번째를 얘기해봐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친밀감을 꺼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왔을까? 당신은 왜 채용된 걸까? 나는 여기 왜 지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개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무슨 공통점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냐? 특히 이게 이사회까지 확장된다면 그분들은 직업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왜 여기 와서 봉사를 하실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인간관계 교집합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관계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친밀감을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친밀감으로만 관계 설정을 하게 되면 관계력이 약한 사람은 사실은 조직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주 교류해야만 신뢰가 쌓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느끼는 것은요. 자주 교류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원칙과 기준, 삶의 우선순위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교류를 안 해봤어도 왠지 모를 신뢰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조직의 문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친밀감이 여기 들어오면 그것이 조화가 될 때 참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우리 이재현 대표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SIM 코리아의 김경술님께서 저하고 이름이 끝자가 다르네요. 우리 질문 주셨는데 적절한 사람 승차, 그다음 게으른 사람 하차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사장, 이사회, 실무 책임자 누가? 우리 유명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이사회의 기능에 중요한 게 사실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무국이 하는 실무 경영진이 하는 일들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 자체가 또 이사장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사회 자체에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 중에 이사를 선임하는 일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사람을 태우고 데드우드, 우리가 프로브럼이라고 하는 죽은 나무까지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이사회 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의 책임으로 절대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윤한철 총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굿 가버넌스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하라면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비영리 조직을 기존 조직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미션을 글로 확정짓는 걸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비영리 생활을 조금 하다가 어떤 조직을 주도적으로 조금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을 적에 생각하기를 이 조직만큼은 정말 이상적으로 출발시켜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사장 격이 되실 원장 격이 되실 분한테 미션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담감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결국 사표를 써가지고 담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안 정해주시면 저는 이 조직에서 일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뭘 해야 잘한다고 평가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르면 나머지 조직원들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강압이 느껴지는 정도로 했을 적에 그게 됐고 그 이후 일들이 이렇게 풀려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문턱이자 굉장히 한국 사람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 미션을 글로 확정하고 자기가 거기에 매이는 것, 이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으면은 뭐 다른 얘기들도 하겠지만 우리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번에 이 사례 연구, 또 연구도 직접 하시고 또 오늘 발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좀 간단하게 하시면서 좀 소감, 소회 이런 것 좀 있으시면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신 교수님부터. 네. 저는 직접 사례 연구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 주제를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아까 이제 이재현 대표님이 이사회에 가서 어떤 예결산 승인하고 뭐 결정하고 이런 일만 하면 재미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사회가 재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재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본인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 우리가 뭔가 규정을 만드는 거, 뭐 갤벤이 얘기한 그 정책 거버넌스, 뭐 목적을 규정하고 절차를 규정하고 시스템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밌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가 담긴 이사회의 규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특히 우리 MZ세대랄지 젊은 친구들은 이런 뭔가 이렇게 서사가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감동하고 지지를 보내고 그게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회 규정이 우리가 최소한의 법적인 그 최소한의 리퀘어먼트만 충족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우리 조직만의 이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내러티브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총장님. 예, 임영신 교수님 말씀 정말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한번 규정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막내 직원을 받았는데 조마조마해요. 이 친구가 보람 있게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송인수 대표님 인터뷰할 때 재밌었던 굉장히 즐겁게 막 웃으면서 2시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설립자 증후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설립자 증후군이 뭐 4가지 특징으로 설립자의 이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다. 또 설립자가 권한을 위임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진다. 또 3번째는 자연스럽고 분명한 승계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설립 당시 최초 미션만이 미션이다. 이렇게 이제 고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송인수 대표님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하나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정서가 약간 시차가 나는 거였어요. 후임자한테 당신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해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부탁하는 거라 할지라도 판단에 어긋나면 들어주지 마라. 이렇게까지 멋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안 들어주니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의 미션이나 어떤 정책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성공한 거 같은데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송인수 대표님이 겪은 감정은 슬픈 쾌감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이 쪼들리고 힘들어서 문제인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런 문제들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본 것 같고 슬픔 쾌감을 느끼면 사실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사전에서 이제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의 거버넌스를 좀 표현하면 기업은 왜 지배 그룹으로 번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로 직역하면 도미넌트 그룹,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유권을 사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영리는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상징과 대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리딩 레프리젠테티브라고 부를 수 있다. 리딩하는 대표자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내가 소유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져? 재미가 없잖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몰입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좀 강조되면 좋겠다. 요새 현대 사회 조직에서 조직 몰입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다. 내 조직처럼 여기면은 재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조직처럼 여기기에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100% 동의합니다. 과정 참여가 효율적으로 생략되는 집단은 조직 몰입,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세움이사회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세움이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보고서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서나 규칙을 상당히 중요하는 곳이구나 라는 선입견으로 이사회 운영 내규를 살펴봤을 때 이사회 운영 내규가 2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 총 3장 8개 조로 돼 있다. 세상에 이렇게 부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는 왜 잘 돌아갑니까? 여기에 교훈이 있다. 의사결정을 계속하면 할수록 규칙이라는 게 양산됩니다.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계속 자기 세계를 재생산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규칙이 너무 많아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참여를 통해서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었지만 한 번 만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훑어볼 거 없다. 새로 들어온 이사님들에게 이거를 더 이상 교육하거나 브리핑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규칙입니다. 숙지하세요 정도겠죠. 과정 참여가 계속 생략되더라. 결과를 가지고 소통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참여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대상화시키는 참여가 되는 것이죠. 주도적 참여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옥과 같은 우리 소감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우리 이명신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 들으면서 100개의 비영리 단체에는 100개의 가버넌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한 단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신 단체들 모두가 이런 각자의 가버넌스를 그래서 굿 가버넌스를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굿 가버넌스 사례연구 발표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